간략하게 일본에 있어서 이제 폭력의견 이용 촉진법 제정이 취지하고 이 법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사실은 반드시 일본에서 전면적인 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없다. 서비스 구체적으로 뭘 서비스를 개별 장애인이나 치매 인지 장애인들한테 제공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리고 그런 점.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서 일본의 성년 후견 제도가 의사결정 지원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개선 없이 그냥 제도 이용 촉진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방문해서 관련 정책 담당자나 아니면 지역의 활동가들하고 만난 들은 얘기로는 일본의 상황을 본 얘기로는 이 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 제도를 이제 민법상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것은 일단 논외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같이 논의했을 때에 이제 입법 제정이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 서비스를 실천하는 현장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하는 관점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성년 후견 제도와 그 밖의 의사결정 지원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들을 새롭게 개발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판단력이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지장은 있지만은 본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임의적인 이제 대리 계약을 체결해서 일상생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후견 제도로 가기 전까지의 공백을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후견 제도의 실천에 있어서 의사결정 지원의 관점에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본이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 점에서 조금 늦은 측면이 있죠. 반면에 우리 법제 박은수 고문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제목부터가 이제 의사결정 지원을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이제 일본의 법제하고도 차별화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활성화하려는 것은 후견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서 권익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현행 제도로서 성년 후견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나 활성화의 필요성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왜 이제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 촉진이 전 정부적 과제가 되느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년 후견 제도는 사적 자체 영역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가족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로 또 내용도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재산 관리는 사적 자체 영역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제도를 마련해주고 제도 이용 여부는 당사자 자체에 맡겨두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족 안에서도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들이 권익이 침해되거나 학대를 받는다거나 극단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사적 자체의 영역에 맡겨둘 수 없는 문제, 즉 판단력이 취약한 분들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권리나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가족은 제 기능을 다 원만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개입 필요성들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 취약 계층, 그러니까 특히 인권적으로 침해의 위험성이 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순전히 사적 자체 영역에 맡겨져 있거나 하는 문제일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우리 새로운 성년 후견 제도는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신상 보호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한
후견제도의 기능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의사결정 능력의 장애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와 책무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러한 것이 기존의 어떤 국가가 제공했던 복지 서비스나 아니면 법률 서비스에서는 충분히 의식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처도 이것을 자기 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관련이 되는데요. 가령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적어도 현대적인 복지의 관점은 스스로 자기가 이전처럼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가 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점이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관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도 결함이 있는 것이고 그 결함을 메우는 것이 서비스 수요자의 자기결정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의 관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전달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 체계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법무부의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의 법체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제 맡겨놨는데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판단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보호하지만은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었는데 실제로 한 사람들의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결정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의 취약한 자기결정 능력을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방법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사적 자치라든지 아니면 공법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의 공적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들도 완전하게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근대적으로 가지고 있던 법체계가 가지고 있던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권익에 관한 관념의 한계를 이제는 극복할 필요가 있다. 현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개인의 권익과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은 역시 법무부 어떤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사무하고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목적은 성년의견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지원 체계를 국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이제 현행의 성년의견제도를 적절하게 본인의 권익을 잘 옹호하는 제도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후견제도가 역시 이제 타인의 개입이나 간섭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의사결정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후견 대체제도의 발전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서 이제 특별수요 장애인간 특별수요 신탁이라든지 일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임의적 지속적 대리권을 제도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적 대리권의 등록 제도라든지 의료 요양에 관한 사전 지시서를 활용하고 그것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라든지 이렇게 후견 제도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아울러 우리가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입법 과정에서는 이 법이 주로 조직 구성상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사결정 지원을 하는 중앙 기관의 소관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마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논의를 거듭해서 해결해야 될 방향을 찾아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